2026년 4월 3일 삼성전자 종가 18만 6,200원, 하루 만에 7,800원이 올랐어요. 상승률 4.37%, 삼성전자가 하루에 4% 넘게 뛰는 날, 1년에 몇 번이나 될까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상승의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92,000명이 이미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돈의 규모가 4,816억 원입니다. 나만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 아냐? 이 불안감 충분히 이해해요. 어디로 가는지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영향인지까지 짚겠습니다. 사실 이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년 제20년부터 2023년까지 기억하시죠? 국내 증시를 떠난 개인 투자자가 엄청 많았어요. 미국 주식으로 갔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이른바 서학겜이라고 불리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에요. 이게 누적되면 꽤 큰 금액이 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돈을 국내로 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RIA입니다. 국내 시장 복귀 계좌. 2026년 3월 23일에 출시됐어요.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2024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던 해외 주식, 이걸 매도해요. 그 자금을 RIA 계좌에 넣어요. 그리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요, 양도세를 최대 100% 돌려줍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시간이에요. 5월 31일까지 투자하면 100% 공제, 7월 31일까지면 80%, 12월 31일까지면 50%, 늦으면 늦을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겁니다. 납입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 1년 한시 정책이에요. 올해가 지나면 끝입니다. 이 조건들이 시간 압박을 만들고 있어요. 5월 31일, 이 날짜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트리거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숫자를 볼게요. 금융투자협회 집계 기준 4월 2일, 섬세계 증권사 합산입니다. RIA 계좌가 총 91,923자 개설됐어요. 출시된 지 딱 10여일 만의 수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 출시 첫날인 3월 23일, 하루에만 17,965자가 열렸어요. 하루에 거의 18,000명이 계좌를 튼 겁니다. 증권사 직원들이 체감했을 속도예요. 장호는요, 4,826억 원입니다. 이 숫자를 체감 가능하게 바꿔볼게요. 코스피 하루 개인 순매수가 보통 3천억에서 5천억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RIA에 쌓인 돈이요, 개인 투자자들의 하루 매수 규모와 맞먹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이 4,826억 원이 전부 국내 주식 매수 자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수치는 해외 주식 장호도 포함이에요. 국내 투자 자산도요, 예탁금도 모두 합친 숫자예요. 아직 해외 주식을 안 판 사람도 있고요. 팔았지만 예탁금으로 그냥 놔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는 국내 주식에 들어간 금액,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 편입률이 50%라면 약 2,400억 원.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4,826억 원 전액이 삼성전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향할까요? 삼성전자 4월 3일 종가 18만 6,200원, 하루 만에 4.37% 올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RIA 자금이 국내 주식을 사야 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살까요? 유동성이 크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대형주. 삼성전자 PR이 지금 12배 수준이에요. 시가총액 1위, 유동성 최대. RIA 자금이 갈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목적지인 거죠. 그러면 과거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사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입니다. 당시 해외 펀드 비과세 혜택이 만료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 자금이 국내로 돌아왔거든요. 해외 펀드를 환매했어요. 국내 대형주로 재배분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수급 개선 기대가 가장 먼저 반영된 거예요. 지금과 공통점은 명확해요. 정책 마감 일정이 수급 집중을 강제하는 구조. 차이점은요, 당시는 펀드 경로였어요.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골라서 담았죠. 지금은 개인이 직접 고릅니다. RIA는 개인 직접 투자 계좌거든요. 개인의 선택이 더 극단적으로 쏠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사례,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초기입니다. 코로나 폭락 이후 개인 투자자가 대거 증시에 진입했어요. 삼성전자의 단기 수급이 쏠렸죠. 진입 초기 2주에서 4주간요, 주가가 조정 없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달라요. 2020년은 글로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던 시기였어요. 금리가 바닥이었고요.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죠. 지금은 금리와 환율 변수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선반영 이후에 실물 수급이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세 번째 사례도 있어요. 2023년 ISA 개편 논의식입니다. ISA 한도 확대 기대감만으로 대형주 수급이 단기 개선됐어요. 근데요, 실제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요, 자금 유입 속도가 기대보다 느렸어요. 선반영된 주가가 횡보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RIA도 같은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좌는 92,000개가 열렸는데요. 실제 주식 매수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으면요, 기대만 주게 반영되고 실물 지지력은 약한 겁니다. 지금과 그때의 결정적 차이는 이겁니다. 자, RIA는 5월 30일이라는 마감이 있어요. ISA처럼 언젠가 해야지가 아니에요. 5월까지 안 하면 혜택이 줄어든다는 구조예요. 이 시간 압박이 실제 편입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변수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한테 직접 얘기할게요.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금융투자협회가 주간 단위로 RIA 장호를 업데이트합니다. 여기서 예탁금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지 봐야 해요. 국내 주식 비중이 늘어나는 흐름이 보이면요, 수급이 실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버텨야 하는 조건은요, RIA 자금 편입이 5월 31일 이전에 집중되는 거예요. 동시에 외국인 보유 비중도 같이 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요, 삼성전자 PR 12배에서 밸류에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당이 조정이 와도요, 5월 말 수급 모멘텀을 기다리는 전략이 성립하는 겁니다. 팔아야 하는 조건은 반대예요. RIA 장호가 정체돼요. 예탁금 비중이 안 줄어요. 실제 주식 매수 전환율이 낮게 확인된다면요, 4월 3일 4.37% 상승은 수급 선반영으로 끝나는 겁니다. 추가 진입보다 관망이 합리적이에요.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4,826억 원을 전부 국내 주식 매수 자금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탁금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 숫자만 보고요, 4,826억이 삼성전자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 5월 31일까지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하자.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계좌만 열어두고 실제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수급 집중은 마감 직전에 몰립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주가가 움직인 후에요. 자, 공제율 100%를 받으려면요, 5월 31일까지 투자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동전의 뒷면을 봐야죠. 매도 쪽 논리부터 볼게요. 하나, RIA 장호 4,826억 원. 이 중 상당 부분이 예탁금으로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주식 매수로 전환이 안 되면요, 수급 기대가 주게만 선반영된 거예요. 실물 지지력은 약한 겁니다. 허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둘, 삼성전자가 4월 3일 하루에 4.37% 급등했어요. 이미 수급 기대를 선반영한 거라면요, RIA 실제 편입 타이밍이 늦어질 경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요. 기대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셋, 5월 30일 이후를 보세요. 공제율이 80%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50%로 떨어져요. RIA 유입 모멘텀이 급속히 약해질 수 있어요. 5월 이후에는 수급 동력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반대편 시각도 있어요. 매수 쪽 논리 볼게요. 하나, 5월 31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진짜 강력한 거예요. 100% 공제를 받으려면요, 5월 31일 전에 국내 주식을 사야 합니다. 이 마감 압박이 자금을 집중시켜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요. 유동성 크고 안전한 대형주로 돈이 쏠리는 거죠. 늘 RIA 계좌 개설 속도를 보세요. 10일 만에 92,000자. 이건 정부 예상도 넘는 속도예요. 이 속도가 유지되면요, 추가 정책 지원 논의가 나올 수 있어요. 서학개미 국내 복귀라는 테마 자체가 길어지는 겁니다. 셋, 삼성전자 PR 12배. 이건 글로벌 반도체 피어 대비 확실히 낮은 밸류에이션이에요. RIA 자금의 성격을 생각해 보세요. 세금 혜택 기반의 복귀 자금이에요. 리스크를 크게 질 이유가 없거든요. 싸고 크고 안전한 종목. 삼성전자가 딱 그 조건에 맞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HBM 모멘텀이 직접적이라 성장 기대는 더 높아요. 근데 변동성도 같이 높거든요. RIA 자금이 초기에 안정적 대형주부터 담는다면요, 단기 상대 수익률은 삼성전자가 앞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만 짚을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려면요, 이 조건이 충족돼야 해요. 하나, RIA 예탁금 비중이 줄어야 합니다. 국내 주식 편입 비중이 늘어나야 해요. 둘, 5월 31일 이전에 자금 편입이 실제로는 집중돼야 합니다. 셋, 외국인 보유 비중이 동시에 늘어나야 해요. 수급 쌍끌이가 돼야 합니다.
반대로 내려가는 조건은요. 하나, RIA 장호가 정체돼요. 계좌만 열어둔 채 방치되는 겁니다. 둘, 예탁금 비중이 줄지 않아요. 실매수 전환율이 낮게 확인되는 경우. 셋, 5월 31일 이후 공제율 급감, 유입 모멘텀이 꺾이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꼭 체크하셔야 할 데이터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금융투자협회 주간 RIA 계좌 수화 장호 업데이트. 92,000자 이후 가입 속도가 유지되는지 봐야 해요. 둘째, RIA 장호 내 국내 주식 편입 비중. 예탁금 대비 실투자 비중이 올라가는지가 핵심입니다. 셋째,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과 기관 순매수 여부. RIA 수급이 정말로 대형주에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던질게요. RIA 계좌 이미 여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 중이신가요? 삼성전자에 넣을 건지, SK하이닉스에 넣을 건지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